저는 개인사업 6년, 법인사업 3년차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 유행이어서 작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돈 버는 방법을 정말 많이 말을 해줍니다. 그런 영상 보시고 야 나도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다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죠.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네 이거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죠. 결국 공부하여 존버한 한두 명의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죠.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온라인 얘기를 해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몇 달째 거래처를 가지 못할 때 유튜브 시청 중에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영상을 일주일 동안 보다가 상품을 올리는 것부터 따라해서 한 10개 정도를 올려봤습니다. 두세 개 팔리니까 진짜 신기했습니다. 아 되는구나 하고 계속 공부하며 또 올려봤습니다. 마진 4만원 상품을 소싱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좀 팔렸습니다. 이렇게 매달 큰 돈은 아니지만 스토어가 저한테 한 1년 동안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며 월별로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이에 저한테 용돈을 주겠습니까? 큰맹이다 뭐다 이런 핑계는 안 통합니다. 제가 바로 완벽한 큰맹입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큰맹인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스토어 운영은 가능합니다. 적정한 물건이라고 판단될 때 구매해서 만족하든 반품하든 교환하든 다음의 행동들이 결정이 됩니다. 실행이 답인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예를 들어 적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미래를 위한 먹고 사는 일의 결정을 되겠나? 이런 고민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레드오션이니 블루오션이니 따지지 마시고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다면 하루 알바한 돈으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모든 것이 레드오션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기도 모르게 철철 넘쳐납니다. 조금씩 용돈 수준에서 월급 수준으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누구나가 말하는 월천 이상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제 업은 100% 대면 외근인데 코로나로 몇 달 내근하며 유튜브보다 온라인의 세상에 빠져서 일주일 공부하며 따라한 게 이렇게 월별 용돈벌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부업이 안정되고 또 고정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뭐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 신고 등 어려우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로 해보시면 됩니다. 흔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중고마켓 당근 거래 하듯이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상품이 팔리면 그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직장인 부업이란 말이 옛날에는 조용하게 옆 동료도 모르게 했지만 현재는 뉴스나 모든 SNS,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등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부업 종류 또 뭐 부업에서 수익 창출 과정도 보여주고 매출과 순수익 얼마 어디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는지 이런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남아 계실 겁니까? 시작하면 생산자이자 판매자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경제적 수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본업이 있지만 오프라인 영업을 기본으로 이제는 온라인을 병행 아니면 전향해야 할 정도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현상들이 차차 올 일들이었지만 빨리 앞당겨져서 온 것입니다. 급작스런 사회 변화지만 어떻게든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현재 부업으로 1년 방치해서 월별 용돈벌이에서 10월 중순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12월 연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입니다. 판매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이 시스템을 돌리는데 필요한 고정비를 수치로 알게 되고 또 그 고정비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첫 시작은 미미하나 결국 직원 한 명 고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첫 번째, 고민 그만하시고 단순하게 시작한다. 두 번째, 작은 실패에서 배운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운 만큼 다시 개선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개선해서 또 해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패하면 또 배워서 해본다. 오뚝인가? 자, 이 사이클을 한두 바퀴 돌면 어느새 반전문가 혹은 부업이 아닌 전업 이상의 남들이 말하는 월천 이상 될 것입니다. 10월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품목을 좀 더 많이 업로드를 시킨 상태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번 달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금액을 판매하다 보니까 마진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팔리니까 이제 용돈벌이 정도를 했는데, 제가 10월부터 여러 가지 블로그 작업이나 인스타도 광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다 해보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다른 상품 몇 개 중에서 두 품목이 눈에 띄게 좀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품목을 저번 주에 본사와 통화를 하고 직접 사입을 했습니다. 그걸 사입한 이후에 지금 또 몇 개가 팔려서 또 CJ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직접 보냈습니다. 아주 좋아! 상품 업로드 하는 것을 계속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고, 온라인 테크트리가 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입도 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제조 쪽으로 들어가서 브랜딩하는 이런 테크트리를 탄다고 하는데,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 사업에 이제 접목을 한번 시켜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2022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서 스토어에서 한 300 정도만 순수익을 얻고 싶네요. 저는 지금 아이템을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결국 잘 팔릴 아이템을 하나 찾아서 그 상품 하나 올리면은 그게 거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보다는 무조건 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그 상품이 소자 상품이 되는 거고, 확률을 높여서 좀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작년에 쿠팡에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팔려요. 쿠팡과 그 다음에 11번가, 그 다음에 위메, 그 다음에 티몬,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까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입점 신청을 했는데 진짜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 건 아닌데 쿠팡에는 일단 제일 잘 팔립니다.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에서 한 30만 원의 매출이 더 나왔어요. 이 일이 지금 새로운 걸 또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돈도 벌리니까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라 하면은 전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고, 스토어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대박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끔씩 들어오는 주문들이지만 15만 원, 20만 원 그 상간에 있다 보니까 마진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20%에서 25% 정도의 마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팔아도 30 정도의 용돈을 벌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 분명히 팔리기는 팔립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위탁 위주보다는 사입으로 가기 위해서 사입 두 품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품목들을 아마존이나 1688 이런 쪽이나 유럽 구매 대행 쪽으로 해서 사입을 좀 해볼까 해서 토요일 날 2시간 정도를 아마존 구매 대행하는 그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2시간 동안 교육을 들었습니다. 목적은 사입으로 가고 브랜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될지 한 3일, 4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장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면서 늘겠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주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잘못했다. 더 작은 걸 해야 된다. 자, 하나 더. 한 100개씩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막 포장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면서 포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고객한테 선물을 마스크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마스크를. 오케이.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네. 제 상품은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싼 모양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됐습니다. 왜 재밌냐? 왜 재밌냐는 단 한 가지죠. 돈 안 되게 포장 박스를 하면 힘들죠. 노동이죠, 노동. 고역이죠. 근데 이걸 박스를 정성 들여서 박스를 포장할 때마다 작게는 10,000원 돈에서 많게는 40,000원 돈을 버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즐겁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한 15년 가까이를 밖에서 사람만 만나고 다녔거든요. 컴퓨터를 쓸 일이 없어요. 컴퓨터를 쓸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라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와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아직 생소합니다. 확실하게 매출도 팍 커지고 이렇게 해야 보시는 분들도 오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더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제가 정한 답은 사입입니다. 그 사입도 유럽 쪽에 저는 사입을 위주로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 1688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마진율을 좀 많이 높여서 일단 유럽 구매 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미리 국내 스마트 스토어라도 상품 등록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알아야 되니까 연습을 미리미리 하십시오. 일단 오픈마켓이라는 게 흔히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이런 걸로 이 플랫폼은 판매 중개 역할을 합니다. 판매된 상품 수만큼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소셜 커머스는 위메프, 티몬, 쿠팡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소셜 커머스의 시작은 공동구매와 비슷합니다. 옛날에 위메프에 10,000명 모이면 50% 할인, 롯데월드 할인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 두 개의 영역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요즘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이버 외에 수수료가 거의 2배 이상입니다. 현재 제 품목도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고 보통 저는 10에서 11% 정도입니다. 쿠팡 외에 다른 마켓들은 네이버 연동 수수료라는 게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2%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메프에 제가 입점 당시에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 초기 사업자라고 1년 동안 3.6%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메프에도 상품을 넣고 있습니다. 초기 입점자로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죠. 스마트 스토어는 총 수수료가 5.6%입니다. 마진이 좋은 상품 아니면 웬만하면 입점을 안 해요. 제 주력 상품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은 경쟁이 치열한데 티몬, 위메프 이런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제 상품에 한두 업체 아니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 없는데 그 상품을 굳이 넣어서 손해보면서 팔고 싶지 않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상품을 모든 오픈마켓에 넣으면 팔릴 확률은 높아지지만 품목마다 마진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셀러가 5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 대신에 온라인 시장이 100조 이상이 넘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50만 명의 100조의 매출만 그냥 놓고 봤을 때 가능 매출을 보면 인당 한 2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20% 마진으로 본다면 한 4천만 원의 순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존 고인물들의 퍼포먼스와 또 인당 2억이 아니고 10억, 20억, 몇십억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2억은 못 하더라도 1억을 할 수도 있고 몇천만 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낮춰 잡아도 충분히 수익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자, 진행을 하다가 오픈마켓과 소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듣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모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1번가 위메프, G마켓, 옥션 같은 거죠, 그죠? 옥션, 티몬. 자, 여기를 한 품목이라도 한 곳에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 가입하는데 승인을 내주고
또 가입하는 절차와 이런 걸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립니다. 오픈마켓에 입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이후에 이 상품들 이제 한 개가 아니죠. 각 왕도매 사이트, 도매매, 도매국, 바나나 B2B 외 다른 모든 상품들에서 제가 소싱한 상품들을 넣기 시작했죠. 두 곳을 제외한 곳에서는 11번가에서 아주 솔솔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빅파워 이상의 스토어를 하시는 분 영상을 어저께 봤는데 그분이 지금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아주 잘 팔고 계시더라고요. 매출도 엄청나던데 이분이 이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진입을 할 거라고 이제 영상을 보고 야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제일 싸고 빠른 정산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제일 많고 이게 중점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같은 상품을 한 곳에만 올리지 마시고 다 올리시는 게 판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마진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싶은 상품이 있다 치면은 이 상품을 막 모든 데 투입을 할 겁니다. 다 투입할 거예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 투입할 거예요. 브랜딩을 하고 자기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은 하면서 돈은 용돈을 벌되 결과는 유럽이나 중국 제품들을 제가 팔리는 상태를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브랜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제 돈 쓰지 않고 연습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소비를 해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세인 온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